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노벨 문학상 수상이고 123년 노벨 문학상 역사에서 아시아 여성이 받은 건 최초입니다. 한국 문학의 역사를 새로 쓴 작가는 정말 놀랍고 영광이라며 우리 문학계에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독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동네 작은 책방들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책방이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건물. 그런데 이곳에 책과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책이 가득한데요. 여긴 어떤 곳일까요? 전국에 100명이나 주인이 있는 서점은 없을 것 같아서 100명이나 주인이 있는 서점. 주인이 무려 100명이라는 이 서점은 누구나 책장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요. 책방에 있는 책장을 임대하는 방식이고요. 임대를 해서 새 책 또는 헌책 또는 뭐 굿즈 같은 걸 팔아서 수익을 나누는 방식의 책방입니다. 이제 책을 안 읽는 시대라고 하는데 모두가 책을 집에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고 나누는 방식의 책방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장이 한 140개 정도 있는데 오늘 완판이 됐고요. 총 참여하신 분은 한 110 몇 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책장을 운영하며 판매도 가능한 공유 책방. 소정의 금액을 내고 직접 큐레이션한 책장을 꾸밀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인기도 많습니다. 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듯이 자기만의 뭐 서점을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조금 이제 서점을 운영하고 싶은 막연한 꿈은 있지만 또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뭐 1년에 6만 원 정도로 내가 책방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번쯤 꿈꿔본 책방 주인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책장을 구경하는 재미까지. 책장 주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물건들도 함께 전시돼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뭔가 저희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물건이나 책들을 좀 전시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바로 등록하고 싶다고 책장 바로 여러 개 예약을 해가지고 뭐 한 칸은 이제 아직은 만들고 계시지만 이제 할머니 뭐 뜨개질 같은 거 해서 그것도 상품을 팔아봐도 좋겠다 하는 거나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이제 남기신 유품인데 이제 그거는 비매품으로 좀 전시를 하면 좋겠다 하면서 등록하게 됐습니다. 이게 각 책장마다 이제 작가님들이 설명을 적어두시고 각자의 방식으로 꾸며 놓으셨는데 그게 그분의 색깔이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오셨는지가 조금 이제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추리하면서 보는 것도 되게 흥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뭐 책장이 있습니까? 역시 제 책장이 가장 기억에 책장하셨고요. 네. 네. 저도 점주인데 네. 제 책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여행과 로컬을 좀 주제로 이렇게 책장을 만들었는데 많이 팔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와 함께 책장을 운영하는 윤기원 씨. 서로의 책장을 공유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좋아하는 책을 판매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책 얼마나 많이 이렇게 좀 가지고 오셨는지. 저요 책 한 4, 50권 정도 가지고 왔는데 아직 다 진열을 못했어요. 근데 꽤 많이 네. 팔렸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제가 좀 인기가 좋아가지고 지금 빈자리가 있는데 다 아끼는 책들이어서 뭘 내놔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비워뒀어요.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서 소감이 궁금합니다. 일단 제 책방은요 이 책 2권을 팔면 제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많이 팔려가지고 제가 커피를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수익까지 얻을 수 있어 만족도도 높습니다.
책방 손님 중에는 큰 배낭을 메고 온 이들도 보이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온 것 같은 이들. 이곳까진 어떻게 오게 된 걸까요? 저희가 오게 된 이유는 책방 투어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포역 주변에 있는 책방을 찾다가 책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제 섹션마다 이 사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책들이 여기에 전시된 거다 보니까 이 섹션에서 사람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친구랑 책을 둘러보고 있는데 젠더 정체성 장소라는 책이 있어서 너무너무 흥미롭다라고 생각해서 봤고, 또 어떤 분의 섹션에는 정치 관련된 책들만 너무 가득하길래 위에 이 소개글을 봤더니 뭔가 정치가 혐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라는 소개글이 있어서 책이 사람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방을 소개를 했더니 마찬가지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분 정도가 여기에 놀러 오셨다가 점주가 되신 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을에 살지 않지만 이 마을에 이런 실험적인 시도들을 응원하는 분들이 또 이제 점주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목포의 생활 인구로 자리 잡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원도심에 작지만 새로운 활기와 변화를 불어넣고 있는 우리 동네 작은 책방. 이 책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목포는 이제 만인계 같은 데서 보듯이 힘을 합쳐서 모여서 뭘 하는 이제 목포의 문화가 있었어요. 목포의 건맥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만든 시민자산화였고, 만인계도 그랬고, 그런 전통적인 그런 이제 같이 참여하는 방식의 하나를 했고요. 또 하나는 목포는 옛날에 이제 서울로 보면 호남의 종로나 명동 같은 느낌의 도시였잖아요. 그 원도심이 옛날에는 물건을 사거나 옷을 사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지식을 나누는 곳으로서의 원도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추억이 쌓이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는 우리 동네 작은 책방. 책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 지역을 살리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